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의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플로팅 포인트 리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강의를 그냥 뚝 떨어져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강의 역시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른 건 아니었고 요거 때문에 그랬죠. 왜 컴퓨터가 부정확하게 됐냐. 네, 그거를 따라서 저희가 쭉 이제 여정을 거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거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는 10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0과 1로 되어 있는 이진수를 쓴다 그랬죠. 이진수를 일단 변환하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간 중딩스럽죠. 중딩 내지는 고딩스러운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진수를 실수를 이진수로 변환을 했으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정 소수점 방식이죠. 소수점을 고정을 하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나눠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정 소수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소수점 방식을 해도 어차피 근사 에러가 발생한다고 살펴봤죠.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부동 소수점 방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경우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좋죠. 컴퓨팅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게 되겠죠. 그리고 요 강의가 끝나면 실수는 컴퓨터는 어떻게 음수를 처리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건 아마도 약간 보너스 강의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요 동영상 밑에 보면 내용 설명하는 칸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왔던 그 수업 내용들을 GitHub 주소하고 GitHub에 정리해 놓은 페이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쪽 내지는 뒤쪽 강의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 같이 보시면 좋다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좀 리캡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잠깐 해보면 고정 소수점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고정 소수점 방식은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앞 강의를 들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구현하는데 편리합니다. 간단하게 소수부하고 실수부만 나눠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확도가 항상 일정하겠죠. 소수부와 실수부를 나눠 놓기 때문에 정확도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소수점 이하의 부분들이 되겠죠. 그 소수점 이하의 부분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자릿수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똑같다? 정확도가 정밀도가 되겠네요. 정밀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메모리를 쓸 건지 예측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고정해서 쓰니까 몇 비트를 쓸지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하고 메모리 유시지를 예측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장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단점도 많이 있겠죠. 얘가 가장 대표적으로 안 좋은 거는 플롯 넘버 실수가 있는데 실수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얼로케이션이 리지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아주 작은 숫자를 표현하는데 3개 비트나 4개 비트밖에 필요 없는데 항상 고정을 해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야 이게 뭐 좀 낭비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리시전하고 레인지에 있어서 좀 푸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뜻이죠. 뭐 유연하게 내가 큰 수 작은 수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죠, 컴퓨터에서는. 근데 얘는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안 쓰는 메모리를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캡이에요. 복습인 거고, 지난 강의에 대한 복습인 거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플로팅 포인트죠. 쭉 보면 플로팅 포인트. 플로팅은 우리나라 말로 뭐 둥둥 떠다니는 뭐 그런 뜻이죠. 배 같은 거가 뭐 플로팅 도크 뭐 이럴 때 많이 쓰죠. 그다음에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점인 거죠, 점. 우리가 지금 수체계에서는 소수점으로 볼 수 있죠. 요 양반이 지금 아주 깨끗한 물인 것 같아요.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영을 하고 있죠. 누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물이 흐르면 이 사람도 둥둥둥 이렇게 떠다니겠죠. 이런 모습하고 똑같다고 해서 플로팅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부동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부동이라고 해서 얘가 부자를 잘 붙여요. 부가 물에 둥둥 뜨다, 부유하다, 뭐 떠다니다라는 한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은 움직인다, 옮긴다,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부동에서 얘가 아니 불자가 아니 얘가 아니에요. 낫이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부동 이렇게 하면 그래서 소수점이니까 소수점이 움직인다. 다른 말로는 뭐 떠돌이 소수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애기도. 자 그러면 얘를 표현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소수점 위치를 고정을 했었는데 고정하지 말고 그냥 움직일 수 있게 하면은 더 편한 방법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역으로 역발산을 한 거죠. 역발산을 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는 이제 어떤 규칙이 필요하겠죠. 컴퓨팅에서 쓰려면 정해진 어떤 규약을 만들고 규약이나 표준을 만들고 그거대로 표현해야 항상 일정한 결과가 똑같겠죠.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할 때 가수하고 지수 이 두 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소수점 위치를 풀이하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가수는 실제 숫자, 유효 숫자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를 프랙션 또는 멘티사라고 부르고요. 지수는 익스포넌트라고 부릅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제가 보이죠? 이렇게 하면 고정소수점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아주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어떤 거 그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고정소수점 방식은 지난번에 했듯이 12.345 이렇게 쓰는데 얘는 정수부, 얘는 소수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부동소수점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요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점이 여기에 땅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십진법인 경우에는 10의 제곱을 하면 한 칸 이렇게 되겠네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면은 이거 무슨 뜻이죠? 원래는 100 아유, 이렇게 찍찍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134.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소수점은 뭐냐면 요 소수점을 이렇게 쓰지 말고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 1.345 이렇게 쓰고 10의 제곱 써도 얘랑 같은 거 아니냐. 이게 부동소수점 방식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요 부분 소수점을 첫 자리로 맞춥니다.
맞추고 소수점은 한 자리 하고 요 앞에는 항상 하나만 있어요. 한 자리 숫자만 있고 뒤에는 소수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요 부분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가수 또는 멘티사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제 판서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수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숫자를 이렇게 통일시키려면 소수점을 여기로 항상 옮겨와야 되잖아요. 원래 여기 있던 게 이 두 칸으로 옮기는데 소수점 위치를 항상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통일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해요. 정규화한다, 노멀라이제이션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게 다예요. 이러면 큰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 위치를 지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 지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수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래서 부동 소수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간단하게 하면 앞에서 있던 내용인데 가수의 소수점 위치를 조정해서 띄어쓰기 안 되네요. 항상 띄어쓰기 하고 올게요. 항상 1점 땡땡땡 이런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게 맨 앞에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네, 요게 한 자리만 있어야 되니까 10에 3승 해주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뭐 별거 없죠? 근데 우리가 진법을 십진법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진법들을 쓰게 되니까 이진수 이거 십진수인데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여기 정수부를 이진수로 만들면 1101 이렇게 되고요. 소수부를 이진수로 만들면 계속 2를 곱해가는 거죠. 첫 번째 2 곱하고 두 번째 2 곱하고 그러면 0이 나오겠죠. 그러면 0.01 2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를 하면 돼요?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0의 1승, 2승, 3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10의 2의 1승,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의 3승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세 칸 가니까 2의 3승만큼 뒤에 지수부를 곱해주면 얘랑 같은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옮기기 위해서 해당되는 진법의 승수, 옮겨가는 소수점의 어떤 그 위치만큼 뒤에다 지수부로 곱해주는 거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형식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쓰면은 아까 고정소수점 방식보다 좋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무한대에 가까운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고정된 비트, 예를 들어서 32비트만 갖고도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3.4에 뭐 38승, 3.4에 뭐 마이너스 45승 같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수들이 있는데 뭐 요런 비트 32비트만 써도 웬만하게 크거나 작은 숫자들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규화를 하게 되죠. 정규화 표현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수를 뭐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죠. 여기 2는 이제 진법이 되겠죠. 이진법인 경우에는 뭐 2의 n승, 10진법인 경우에 10의 뭐 n승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다 컴퓨터니까 이진수를 쓰겠죠. 2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연산 결과의 정밀도 예측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n을 보면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정밀할 거고 소수점을 얼마나 내려갈 거고 하는 것들이 그냥 눈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이게 더 복잡한데요?
처음 보면 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쓰면서 친숙해지다 보면 뭐 나름대로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게 좋아질 때가 있어요. 컴퓨터 이런 걸 많이 하고 관련 서적이나 뭐 이런 거 쓰다 보면 많이 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 표준화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요거를 이제 약속한 규약이 이제 표준 번호가 IEEE의 754번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표준 번호예요. IEEE는 뭐 전기, 전자, 컴퓨터 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야 뭐 좀 잘 해보자 해서 만든 뭐 조직입니다. 국제 뭐 연구 조직이에요. 그 조직에서 만든 표준인데 754번이라는 번호를 붙여준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야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해 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방식으로 모두 하게 되면 모든 컴퓨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클래스 플랫폼에서도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별거 아니죠. 운영 체제가 다르더라도 그리고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다르더라도 이 표준만 지키면 똑같이 계산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맥이요, 나는 윈도우요, 나는 리눅스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 표준을 따르면 잘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CPU 같은 경우에도 뭐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죠. 뭐 인텔이라는 놈이 있고 또 CPU 회사가 뭐가 있지? 뭐 AMD라는 거 있나? 제가 틀리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인텔 뭐 이런 CPU 회사, 뭐 AMD라는 CPU 회사 뭐가 됐든 간에 요거를 잘 이용을 하면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그걸 하면서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구조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소수점 옮기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표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여기까지 알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Structure of IEEE 754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국제 표준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마다 만약에 실수 계산이 다르면 큰일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속된 어떤 규칙을 만들려고 했겠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안 만들었겠어요? 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면 그냥 정수가 중요한 문과 애들은 별로 안 중요하지만 정밀한 연산을 해주는 데는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는지 보는 거죠.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1에 S승 하고 그 다음에 1점 뭐에 여기 멘티사죠. 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지수분은 2 빼기 127. 그래서 S하고 M하고 자꾸 이렇게 찍찍 나가죠. 제게 안 좋은가 봐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 S랑 M이랑 2를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 공식을만 따라줘 그 뜻이에요. 자, S는 뭐냐면 실수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비트에다가 어떤 수의 영승은 뭐죠? 1이죠. 0일 때는 양수가 됩니다. 이게 1이면 어떤 수의 1승이면 뭐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다시 1승이면 마이너스가 돼서 음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요 M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멘티사는 우리 봤던 거죠. 가수 부분을 나타낼 건데 23비트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수점 아래 비트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항상 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1은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뒤쪽으로 보낸 거 요것만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1.1010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진수니까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0.1 이건 1, 2, 3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한 칸 옮겨야 되죠. 1, 0, 1,
01, 01 뭐 이렇게 나올 때니까 이렇게 옮겨서 맞추면 된다는 거죠. 요 뒷부분 소수 부분들만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익스포넌트 지수는 지수값을 정수로 저장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더해줍니다. 단정도 싱글 프리시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32비트를 얘기해요. 요 단정도나 배정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슬라이드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바이어스를 더한다 그랬죠. 싱글 프리시전에서는 127을 더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지마. 요 표준에서 이렇게 만들었어. 실제 지수가 2의 마이너스 4승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장할 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27에서 123을 저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123이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저장할 때는 요거만큼의 바이어스를 더해줘야 되겠죠. 0승이면 127 더하면 127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127 빼기 127은 요 공식에 의해서 얘는 0승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0승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별거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포지티브 넘버 양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5.75라는 십진수가 있으면 얘를 일단 이진수로 변환을 해보는 거죠. 5는 101, 그 다음에 0.75는 0.11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합치면 이렇게 되고, 맨 앞에만 1로 표현하게 되니까 1 나오는데 하고, 그 다음에 두 칸 같죠. 하나, 둘. 그러니까 지수분은 2승, 2의 2승이 되겠죠. 그러면 표준대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호하고 가수하고 지수를 만들면 되겠죠. 지금 부호는 양수죠. 5.75는 양수니까 사인 비트 S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승 하면 되죠. 뭐 어떤 수의 0승은 무조건 1이니까. 그러면 0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돼요? 멘티사. 네, 가수 부분을 만들면 되죠. 가수 부분은 1.0111 이렇게 나왔죠. 요거에서 뭐만? 요 1은 항상 앞에가 1이니까 요만 빼고 요거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23비트 쓰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3개 쓰고 나머지 20개 비트는 어떻게 해요? 그냥 0으로 채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 늘어나면 채워지는 0의 숫자가 좀 줄어들 테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날 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수 부분은 요거 요거 S 만들었고, 요거 M 만들었죠. M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수 부분은 실제는 2니까 바이어스 더하라 그랬죠. 그럼 129가 되겠죠. 그럼 129를 뭘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진수로 만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요 5.75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하면 돼요? 이렇게 저장하면 되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컴퓨터에는 0과 2를 표현해서 부동 소수점,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소수점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표준을 따르면.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해석할 수 있죠. 다시 재해석할 때는, 우리가 알아듣게 할 때는 마이너스 1의 0승, 이게 0이니까. 그 다음에 1은 항상 1이죠. 1로 고정시키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29 빼기 127이니까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 그럼 이렇게 나오고, 십진수로 다시 환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컴퓨터가 표현법이죠. 리터럴이라고 하죠. 이렇게 컴퓨터가 표현하는 리터럴, 실제 그 값을 표현하는 방법, 약속이죠. 정수 리터럴이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십진수로 나오죠. 십진수로 다시 바꿔서 화면에만 뿌려주면 되죠. 그리고 뭐 나 이진수로 볼 때는 이진수에 맞는 각각의 컴퓨터 언어에서 그 표현법을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인 비트만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75를 만들 때는 나머진 다 똑같고 뭐만 틀려요? 부호 비트만 달라지면 되겠죠.
똑같게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1에 1승 하면 음수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똑같고 남은 비트는 0으로 채우고 지수 역시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만 바뀌어 있죠. 여기만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1에 1승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복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호는 뭐 고정 소수점에도 썼으니까 비슷한 거고 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수가 움직이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한 지수를 추가로 넣어주는 거죠.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빼기가 있으니까 바이어스를 저장할 때 값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더해줘야 되는 거죠. 더해주면 이게 다예요.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은 컴퓨터가 부정확하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부정확한 거 수책에도 살펴보고 고정소수점에서도 부정확한 게 나타나고 부동소수점에서도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나타나는 한번 볼까요? 뭐 5.7이라는 거를 표현하려면 얘는 무한반복이에요. 1100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거를 계속 요 소수부를 계속 아무리 2를 곱해도 0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계속 반복돼. 얘를 정규화하면 이렇게 두 칸 가는 거죠. 두 칸 가니까 소수점은 여기에 찍힐 때고 지수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똑같죠. 부호 비트는 당연히 0이 될 테고 자, 우리 표준에 따라서 멘티사를 만들면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동소수점으로 한다고 해도 23개 비트만 정규화된 부분에서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23개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값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네, 부정확한 게 생기는 거죠. 부동소수점을 쓴다고 해도. 이게 소수점들을 이렇게 옮기면서 지수를 통해서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소수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실수보다는 정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수는 딱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컴퓨팅에서도 정수가 훨씬 빠르죠. 컴퓨터는 정수를 좋아한다. 실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지수 부분은 2니까 129가 저장이 될 테고 실제로 컴퓨터에는 최종 비트 표현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거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복원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5.7은 아닌 거잖아요. 5.7은 아니잖아. 근데 5.6, 99999 이렇게 가면 거의 5.7에 똑같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이 날려버리는 부분이죠. 요 부분들이 좀 반복하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누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요 슬라이드에서 의미하는 거는 뭐죠? 대부분의 모든 수들은 무한소수 형태로 이진수에서는 무한소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고정소수점으로 하든 요거 부동소수점은 이거를 막 옮기면서 더 많은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더블 프리시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까 단정도 얘기가 나왔죠. 실수를 표현을 할 때 메모리 할당을 32비트로 해도 되고 32비트의 2배죠. 2배 정도는 정확한 정도입니다.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64비트를 쓰면은 어때?
그러면 표준에 따라서 할당하는 방법이 틀리겠죠. 또 부호 비트는 1비트씩 똑같을 테고, 지수 비트는 어떻게 쓰냐면 단정도에서는 아까 8비트를 썼죠. 64비트로 늘리면 배정도에 할당할 수 있는 지수가 11비트를 씁니다. 그러면 한 1023까지 바이어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가수 비트, 실제로 표현하는 값들은 아까 23개 비트를 썼는데 배정도, 더블 프리시전에서는 2배로 정확한 정도 이런 뜻이에요. 뭘 배정하고 그런 거 아니요. 네, 그래서 52비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표준에 따라서. 또 이호 숫자가 뒤쪽에 7자리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정밀 하다고 하면 64비트 실수로 쓰면 최대 17자리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0000000000000000000 17번 가면 그 밑에까지의 00001 여기까지 오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소수점 밑에까지 더 많이 나가면 훨씬 더 정밀한 거죠. 표현 가능 범위는 10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38승, 이거는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308승.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숫자 본 적 있어요? 10의 300승? 여러분 태어나서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우주의 모든 원소수보다 많을 것 같은데. 엄청 큰 숫자죠. 실제로 단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나 센서 데이터들을 쓸 때를 많이 표현할 때 단정도 싱글 프리시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학을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통계, 머신러닝,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뭐 돈 만지는 뭐 그런 연산들을 할 때는 배정도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옛날에는 이게 중요했었거든요. 32비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32비트를 쓰면 메모리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속도도 빨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32비트, 아주 큰 수가 필요하면 64비트를 쓰는 거를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메모리나 CPU 같은 하드웨어들이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막 써요. 그냥 제일 큰 숫자로 갖다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뭐 예를 들면 뭐 3.14 여기 159 227 요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배정도 더블 프리시전을 하면 뭐 이렇게 뭐 끝에까지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그럼 더 소수점이 길어진다는 거는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64비트 더블이죠. 얘를 기본 실수 타입으로 채택을 합니다. 32비트를 실수로 쓰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졌어요.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예전에 C 언어를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을 C++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배울 때는 그냥 나눠서 썼어요. 필요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너 단정도가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써. 다 64비트 실수를 쓸 건데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만 네가 써. 나머지는 다 배정도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뭐 C, C++,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R, 매트랩. 여러분들이 뭐 전자학과나 뭐 이런 거면 뭐 매트랩 쓸 테고, 통계학과면 R 쓸 테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 컴공이면 파이썬 쓸 테고, 앱 쪽이면 자바스크립트 쓸 테고, 뭐 이렇게 있는데 단정도를 표현하는 게 32비트라고 그랬죠. 요거 약속을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자바에서도 플롯, 파이썬에서는 단정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더블이야. 더블 묶고 가, 묶고 더블로 가. 자바스크립트는 단정도 32비트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넘버라는 자료 구조만 갖고 있습니다. 얘도 없어. 배정도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정도는 C++에서는 더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바에서도 더블. 파이썬에서는 자바나 C 언어에서 플롯이라고 표현하는데, 파이썬에서는 32비트를 그냥 플롯이라고 불러요. 얘가 그 자체가 더블 프리시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제일 많이 쓰죠. 요즘에 노드 노드 계열인 거죠. 노드 자바스크립트니까 JS. 여기서는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요 넘버라는 자료 구조를 쓰는데 얘는 전부 다 더블입니다. 요 표준에서 정한 더블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도 뭔 거예요? 노드 계열도 숫자를 표현한다 그러면 다 그냥 64비트 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R이나 매트랩 쓰는 사람들은 아마 관심 없을 텐데 얘도 전부 다 더블입니다. 단정도 자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뭐가 좋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적절하게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잘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큰 거 갖다 쓰세요. 뭐 별로 뭐 메모리 값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뭐 이래서 다 배 정도로 가는 분위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슬라이드는 뭐냐면 저거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장단점을. 얘는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수점은 장점은 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매우 큰 수와 매우 작은 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되겠죠. 고정소수점보다. 근데 이게 또 단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 정렬하고 정규화하는 과정이 추가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두 번이라도 여러 번이 쌓이면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드웨어 자원 소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려면 챗 GPT한테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전자과 쪽 기계 전기 전자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드웨어 자원 소모가 크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변 소수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다양한 실수를 근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얘도 여전히 무한소수를 근사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차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뭐예요? 고정 소수점에 비해서 훨씬 작게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연산 처리는 주로 과학 공학용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들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적합하고요. 고정 소수점보다는 대신에 연산 속도는 느립니다. 당연히 느리겠죠. 추가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니까. 이 복잡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고정 소수점에 비해서는 복잡한 거는 확실히 맞죠. 그래서 얘는 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언어가 다르거나 하드웨어가 다르더라도 항상 결과가 똑같죠. 근데 얘는 연산 순서에 따라서 약간 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요 순서가 실수가 요 괄호를 베끼면 다 똑같은 수식이잖아요. 근데 괄호가 있는 거를 먼저 하죠.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서로 틀리게 하다 보면 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값이. 활용 사례는 일반적인 컴퓨터 연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니네들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 그냥 요 더블 아니면 고정 부동소수점에 더블을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단점은 저전력 장치들이 많이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겠죠. 그 외부 환경, 배터리 환경, 그러니까 IoT 환경, 그러니까 배터리로 뭔가를 처리하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전력을 가급적이면 연산을 두 번 할 거 한 번 하면 배터리 수명은 두 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10번 할 거, 5번 할 거 한 번만 하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5배 더 길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디지털 신호 처리 아니면 배터리 기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정 소수점 방식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부동 소수점은 정밀도와 표현 범위가 광범위한 일반 컴퓨터나 과학에서는
부동소수점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컴퓨터는 다 부동소수점 방식이에요. 그런데 뭐 이제 컴퓨팅 기능이 있는 것들 있죠. 뭐 이렇게 충전해서 어디 갖다 쓰거나 인베디드 시스템, 뭐 외부에서 아니면 어떤 기계 장치 같은 데 들어있는 컴퓨터들 있죠. 그런 거에서는 고정 소수점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과학연산이면 인공지능이잖아요. AI 모델 경량화에도 많이 씁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제가 인공지능 교수님이잖아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텐서라고 부르는데 그 텐서들이 텐서는 제 옛날 강의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좀 살펴보셔요. 뭐 꼰대 강의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텐서라는 어떤 특수한 자료 구조. 텐서는 사실 뭐 실수입니다, 실수. 대부분의 파이썬으로 코딩을 많이 하는데 파이썬은 64비트잖아요. 근데 어떤 텐서의 값을 보관할 때, 야, 64비트가 다 필요해? 32비트만 쓰면 인공지능이 잘 예측을 못하나? 줄여봐요. 나는 그러지도 않고 16비트로 쓰면 어때? 자원은 덜 들고,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반씩 줄일 수가 있는 거죠. 1기가인데 500메가로 줄일 수가 있죠. 64비트인데 16비트 쓰면 한 250메가로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도는 빨라지고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고정소수점 뭐 FP 플로팅 포인트 16이라는 옵션, FP 뭐 8이라는 옵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쪽에서는 모델을 경량화하고 학습 속도를 증가시킬 때도 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좀 살펴보셨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뭐 별 특별한 건 없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고정소수점이고 이번에 한 게 부동소수점입니다. 부동소수점은 뭐점 땡땡땡 이렇게 표현하고 소수점 옮긴 만큼 지수를 곱해주다 보니까 큰 수, 작은 수 잘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여전히 일반 컴퓨터에서는 많이 쓰는데 여전히 고정소수점도 필요에 따라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 뭐예요? 여러분들은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친숙하게 들어보시고 많이 사용하는 개념들입니다. 부동소수점 얘기는 하는데 개념을 한번 안 잡아놓으면 어디 가서 약간 꿀리는 듯한 느낌?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